오늘 추천드릴 종목과 굉장히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조금 힘듭니다. 당연히도 이럴 것이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소폭 오르기밖에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갭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당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게 FOMC 14일, 15일 날 열리게 됩니다. 미국에서요. 거기에 맞춰서 금리의 빅스텝 0.5%포인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나스닥의 충격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동시만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힘든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우선 시장을 여유롭게 느긋하게 좀 버티시는 전략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를 도와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난주 추천주로서 SK이노베이션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유가의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유가가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고민을 해볼 때 여러분, 오펙 증산 협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올라가는 악재로 한번 고민을 해볼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러시아의 제재 자체가 풀리게 된다면요,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하지만 당장에 있어서 그 포인트가 나오기에는 조금 고민스러웠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으로만 보지 마시고 2차 전지 쪽이나 다른 업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S51과의 주가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원체 지금 덜 오른 주식이었거든요. S51 현재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열어볼까요? 네, 아직 전고점, 올해 초 전고점인 27만 원 수준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열려있는 모습이죠. S51이 대규모 투자를 하나요? 아닙니다. SK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노베이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3만 원 돌파한 흐름이지만 추가 상승 나오면서 큰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고무나무에 그 껍질에 흠을 내면 분비되는 우유 색깔의 액체인데요. 30에서 40%의 고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갑, 침대, 베개 등에 사용되어지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딱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라텍스입니다. 이 종목 되게 잘 아시는 종목인데, 자, 제가 라텍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추천드릴 종목과 굉장히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이 라텍스를 가지고 작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금호석유이기 때문입니다. 왜 금호석유가 라텍스랑 관련이 있나? 자, 금호석유는 MB 라텍스라는 제품을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여러분, 의료용에 사용되는 고무 장갑, 이게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작년에. 왜 그러하냐?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35%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금호석유가 여기서 재밌는 소식을 최근에 전합니다.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5년간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투자 규모 중에서 신사업은 2조 7천억을 사용하는데요. 라텍스에다가만 3조 3천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글로벌 점유율 35%를 뛰어넘어서 완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좋았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또다시 이어지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작년에 사실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영업이익이 약간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작년과 비교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작년은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럼 잠깐 주춤한 라텍스 실적을 어떻게 보완하냐? 여름 휴가철에 타이어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용 범용 고무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봉쇄 해제를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중국 공장도 좀 제대로 다시 돌아가고 수요도 증가하는 포인트가 나와줘서 매출은 어찌됐든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금호석유 차트를 보면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밀리는 모습이 있지만 크게 조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건재하고 제가 종합화학주들 말씀을 자주 드릴 때 지수 상승에 우선 선행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그러하고 금호 석유화학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금호 석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면서 꾸준하게 아주 천천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게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와 주냐?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대응을 해주면서 주가를 좀 관리한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수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개인들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며칠 연속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의 금호석유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라도 매수 대응을 하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려보자면 16만 원 아래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9만 원 말씀드리고 2차로 22만 원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22만 원짜리도 굉장히 이 종목 되게 싼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PER 4배밖에 안 되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15만 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SK이노베이션처럼 좋은 또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